네, 오늘은 댓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이 질문이 별로 없네? 요? 봅시다. 앞에 예, 찾았습니다. 명의 자체로 사주 영향력이 있을까요? 랜덤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명의, 그러니까 이게 질문 내용이 뭐냐면 부모가 예, 자식 명의 사업, 투자 할 경우 누구의 사주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명의하고 상관없죠. 사업은 경영권자의 사주입니다. 경영권자의 사주. 투자를 한다. 부동산 명의자의 소 명의자 사주. 그 외에는 투자 주체의 사주. 물론 투자 주체와 투자자의 궁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 사업에서 이게 주로 뭐 경영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걸 경우겠죠. 동업을 하여 둘 모두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 자식은 전혀 관여 않고 명의입니다. 둘 모두 부모하고 자식이 동시에 사업하면 둘의 사주 다 봐야죠. 둘 사주 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식은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리는 경우, 부모가 경영을 되면 부모 사주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누가 액션을 하느냐, 누구의 생각으로 액션을 하느냐, 그 액션 하는 사람의 사주를 보는 거예요. 투자든 뭐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던져놓는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부동산도 얘가 이게 살아있는 부동산이 어떤 거 있냐면은 무슨 뭐 땅을 사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단기에 누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같은 경우는 이걸 하는 주체의 사주겠죠. 부모가 하면 부모 사주가 따는 거고,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시골에 논밭, 임야, 나대지 이렇게 던져놓은 땅의 명의자 사주를 따르는 겁니다. 부동산. 그 외에 부동산은, 그 외에 사고 팔고 하는 부동산, 그 다음에 저 아파트, 깍지, 이런 거는 그걸 사고 파는 걸 단기에 사고 팔기 때문에 단기에 사고 파는 그 사람, 그 주체의 사주를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주를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다 봐야 돼요, 사주를. 명의선 사주하고 이거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식 명의로 딱 사놨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 명의로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 이 명의라는 게 그러니까 요새는 종부세인데, 종부세가 없을 때도 한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 같은 거는 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친구 명의로 사고,
그죠? 친척 명의로 사고, 그 다음에 가족 명의로 당연히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요. 사놓고는 분명히, 내가 A 명의로 샀는데 A가 갑자기 부동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A한테 문제가 생겨요. 나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A한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된다. 나도 집 사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못 사니까 이거 빨리 명의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 나의 부동산도 같이 흔들릴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 명의로 부동산 사놓으면 안 되니까 누구 명의로 사야지 해가지고 누구 명의로 사놓으면 어떻더라? 그거 역시도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사주도 보고 사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 투자제가 투자하면 되는 투자와 하면 안 되는 투자를 알려드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자기는 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도 되느냐? 끝까지 보통 그런 분은 끝까지 물어보는데 그 명의자의 사주까지 넣어가지고 보기는 돈 아깝고 누구 명의로 사면 되느냐? 당신 명의로 사면 안 된다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괴롭힘을 사실은 되게 괴롭습니다.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제가 문자로 그런 거 물어보라니까 거의 일주일에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문자 보내고 답하고 문자 보내고 답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죠. 그럼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저는 알아서 하라 하면은 알아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원만하든 말든 그거는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투자를 하시는데 발품 팔고요. 돈 들일 거 돈 들여야 되고 할 거 다 하고 투자하면 그래도 투자의 손실이 적은데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꼼수죠. 내 명의로 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 명의로 하고 그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릴 때 나의 성의와 그 성의에는 돈과 노력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걸 아끼고 편법까지 동원해버리면 그 투자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두 번 제대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는 거고 이게 실제로 단위가 커지고 리스크가 있다면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와가지고 10명 사주 들고 와 인간관계 컨설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다 보고 이제 그 리스크까지 다 알고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투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제가 예전에 타워팰리스 한 채 날리시는 분도 봤어요. 완전히 날린 건 아닙니다. 100% 중에서 세금하고 해가지고 한 70% 날라간 거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런 경우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한 것도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 되고 그다음에 그 시골에 그러니까 농지를 사놓는 경우 같은 경우는 친구나 거기 있는 누구 명의로 막 사놨는데 그거 갑자기 자기 그거 사놓은 사람은 자기 부모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산명의자는 친척, 먼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되게 자기 부모하고는 가깝게 지내다가 자기 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갑자기 탁 죽어버리면 저 땅 분명히 우리 땅인데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 랜덤 질문에서 랜덤하게 답을 드렸는데 결론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거 자기가 하면 됩니다. 결론은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고 모든 강의를 다 들으셨다는데 157강까지 다 들으셨나 보네요. 본인 사주를 오픈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신축일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의 흐름대로 행동한다. 무관, 무재, 지지로, 축과미가 중하고 축과 유가 반합, 사원 사유 축금, 금기물 강이고 수리오면 축순이 사명 발생, 묘검 해묘미 합의 반합으로 무의 기분이 축으로 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157강이 달려있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잘 적어 놓으셨는데 질문 나옵니다. 질문.
사주를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이 방식으로 읽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읽는 거 플러스해서 지금 강의가 나가고 있죠. 실간 노하우에 있는 그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읽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이나 합이 올 때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자포나 건묘하실 식으로, 그러니까 충이나 이거를 읽는 방식은 지금 봅시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가 남들은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는다고 뭐라던데 아무튼 적으면 되죠. 쓸데없는 포탄하는 거죠. 때려 적으면 되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죠. 못 알아보게 적는 것보다는. 이게 사주 원국이신데 이 원국에서 대문에서 충이나 합이 올 때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좌표분과 근묘해제를 같은 방식으로 해당 나이 혹은 시기를 지날 때 맞춰 읽는 것인지, 지금이 만약에 30대 운이잖아요. 30대 운입니다. 30대 운에 만약에 여기에 미가 와요. 미가 옵니다. 위에도 그러면 하나 무가 옵니다. 위에서 무가 오면 안 되겠네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기본은 또 맞춰놔야지. 요가 들어오면. 그럼 기가 와야 되는데, 기 하죠. 뭐가 오면 좋을까? 오히려, 병치, 일단 여기는 병, 예를 들려니까 적절할 예를 병 할 수 있죠. 병 오고 병. 자, 병자 합시다. 병자. 만약에 병자 대운이다. 이렇게 가지고 시간이 오늘 그러는데 30에서 병자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30에서 병자 대운이 들어오면 좌표로 읽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30은 실제로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 20으로 놓고 본다면은 20으로 이걸 뭘로 놓고 볼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15로 놓고 볼지 20을 놓고 볼지 25로 놓고 볼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면은 딱 정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주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정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은 사실은 15로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으로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5로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주를 보다 보면 나오는데 보통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보통 여기 대운수를 보고 해요. 대운수를 보고. 대운수가 만약에 5대운 정도 된다. 5대운 정도 된다 이러면은 뭐 25까지는 안 놓지만 5대운이 넘었으면 이게 거의 한 20 정도 놓고요. 5대운 안 하면 한 15 정도 놓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실제 인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는 정해지냐면 이 시기를 언제 벗어났느냐 이 시기를 언제 벗어났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20살 되면 벗어나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가지고 25살까지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육수하면 이때까지 공부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스타트가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직업으로 넘어올 스타트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죠. 거기 맞춰서 가변적으로 봐요. 가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다 다르게 보는데 그 다르게 보는데 나름대로의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규칙성이.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시작하면 한 번 20으로 시작했으면 얘도 20, 얘도 20, 얘도 20이고 25로 시작했으면 25, 25, 25, 25고 15로 봤으면 15, 15, 15, 15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25로만 놓고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떻다? 좌표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좌표적으로. 그리고 20으로 보든 몇 살로 보든 요거는 전체적인 이 사람의 수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수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봐도 대운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20대, 40대, 60대, 80대 이렇게 흐른 거예요, 대운 자체는. 대운 자체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래서 30대운에서 병자가 왔다. 병자가 왔다. 하면은, 이렇게 읽으란 말은 뭐냐면, 병이 개, 병이 신, 병이 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이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합충형파의 상생상극이죠. 합충형파의 상승상극. 그걸 봤을 때 얘를 극하느냐 생하느냐 극하느냐 생하느냐 극하느냐 생하느냐 극하느냐 생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뭐 극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극하느냐 생하느냐 봐서 여기 있는 십신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십신의 상생상극에 의한 관계를 보는 것이고 합을 하잖아. 합을 하죠. 그러면 합을 읽는 거예요. 병신합을 하면 합을 읽는 거죠. 그렇죠? 자도 마찬가지죠. 보는 거고 이제 자축을 합을 하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병자에는 환경이 병자라는 환경인 겁니다. 병자라는 환경. 그러면 병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얘를 중시하고 그죠? 뜨겁고 그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환경을 읽는 것이고 자 역시도 자는 가만히 있고 생각 많고 이런 환경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한 내용 자체가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이 각충이나 합이 올 때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면 좌표론을 보는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는 내용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이 사주가 어떻게 흐를지 보는 것과 얘들이 여기 작용해서 병신합 수의 작용을 해서 수가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수의 환경이 늘어나고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할 인자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일주하고 월지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주하고 월지를 보면 몇 프로를 할 수 있다? 99%를 할 수 있다. 그 사람 사주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하고 월지인데 이 일주하고 하면은 이거 병신합이고 자축합이잖아요. 그럼 이 합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이 환경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를 읽어주는 것이고 그 밖에 내가 가진 인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좋아질 것인가 그 다음에 자로 통해서 12운성 읽어서 이렇게 읽은 것과 이것도 비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하겠죠. 사실은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사주를 보셨을 때 수를 사용한다고 봅시다. 제가 수를 대운이 지금이 무슨 대운이시죠?
지금이 아마 어느 무슨 대운이라고 봅시다. 잠시만요. 수를 사용했으면 대운 보고 대운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수가 왔을 때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수가 그러니까 식신이죠, 그죠? 움직이게 만들죠. 대운상으로 수나 금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죠? 식혀주는 형태. 그죠? 지금 뜨거운 대운을 흐르고 계신데, 대운상으로. 지금 4대운 흐르고, 진대운, 묘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대운을 흐르시고, 사주운국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화기하고 목기가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기, 목기가 오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제 들어오는 게, 58대운의 정묘, 68대운의 병인이 들어오시면 너무 뜨겁죠? 못 버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외국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대운상에서 화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죠? 그러면 빨리 지금 뜨거운 대운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밖에 나갈 수 있는,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준비를 해 놓으시면 대비가 되겠죠. 지금은 버틸 만한 대운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마스터 해보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의문 가지고 부딪히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주를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별일 없었다.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예? 별일 없었다. 이게 가장 주요 테마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 별표 무한대로 쳐야 돼요. 사주를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사주를 보고, 내가 또 가족 사주도 보고, 친구 사주도 보고 했는데, 분명히 사주상으로는 충도 있고, 형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이상한 거 막 들어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다? 별일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5천만이 해서 100명이 같은 사주라는 거죠. 100명이 같은 사주. 그죠? 그리고 남녀 하면 50명이 같은 사주, 평균 잡아서 잡을 수 있는데, 이 50명 중에서 그때 별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겠죠? 내가 없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던 게 좋은 거죠, 좋은 거. 별일이 없었던 게 좋은 건데, 왜 별일이 없었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사주가 잘못된 건가 하면 그러면 그날 어떻다? 이제, 다른 거 찾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별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지 말고, 그때 나의 멘탈 상태, 아니면 건강 상태, 그래서 내가 왜, 행동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 이런 걸 자꾸 하시면서, 그러면서 별일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별일이 생겼는지 자꾸 찾아보는 연습 하시면은, 정확하게, 언제 움직이고 언제 움직이지 않는구나. 어떤 특정 사주가. 이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아는 거 아니죠? 이때 뭐 없었습니까? 하면은, 그때 별일 없었는데 해요. 그러면 이때는요 해서 별일 있을 만한 상황을 다 찍어 놓고, 그때 다 별일이 없었다. 그런 분도 있으세요. 다 별일이 없다. 뭐, 언제 보면 보이잖아요. 운적으로 쫙 보면 언제 일이 있어야 될 시기가 보여요. 주로 그보다 음량적으로 변하는 시기, 오행적으로 변하는 시기, 그죠? 간지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보인다고. 그 간지가 여기 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주팔자 그냥 보기에 보면은 지금 토고, 금이고, 수고, 그죠? 또 토고, 금이고, 토고, 수고.
이 사주에 어떤 글자가 탁 들어오면 이 글자에 음량이 변화가 생기고 오행이 변화가 생기고 간지적으로 십신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런 글자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시기가 대운, 연운에 있을 거잖아요. 대운, 세운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운의 시기를 찍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10번 없다고 해도 한 번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계속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세운은 어떻더라? 계속 변화를 합니다. 계속 변화를 해요. 그래서 앞에 질문인가 그 댓글 타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12년의 변화, 12년의 반복, 12년마다 동일한 행동을 한다. 동일한 일이 생긴다.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냐고 질문이니까 댓글을 남긴 적이 있으셨는데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51만 8,400가지의 사주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51만 8,400가지의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5천만 명의 사주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천만 명 중에 51만 8,400가지 사주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반복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사주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별일 없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인자가, 만약에 지금 병자라면 이 자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세운에서는 12년마다 반복할 것이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짜리 사주 보면 그걸 몰라도 한 30살 넘어간 사람 사주 보면 그러면 12살 때, 24살 때, 그럼 36살 때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사주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별일이 없었지 하면,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별일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50명이 같이 죽어야 돼요. 별일이 다 같이 있으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주가 다르게 살아요. 사는 이유 앞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산 밑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사주인데 하나는 산 밑에 살고 하나는 산 위에 삽니까?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그 사주가 산 위에 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고, 어떤 병이 걸리거나 건강 상태 어떻고, 그 사람이 산 밑에 사니까 그 사주로 그 사니까 어떻다. 그러면 네가 잘 살려면 산 위로 가든지 산 밑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고, 거기 사는 게 맞다고 말해주는 게 사주지. 왜 내가 이런데 무조건 이래야 되고 저런데 무조건 저래야 되냐를 읽어내는 게 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봅시다. 제가 정말 좋은 사주를 가진 어떤 이게 그때 봤을 때는 중3이었어요. 중3이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 그 친구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름하여 의대에 입학해.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에 들어갔는데 그 집 자체가 대학을 가본 지, 그 집안에서 대학을 간 친구가 얘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의대 간 거야. 대학을 처음 갔는데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일종의 노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술이 좋으시고 착실하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앞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부모님, 이 할아버지 할머니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쪽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병원비 안 들고 하니까 이 친구한테 좀 집중해서 이제 학원도 안 다니던 학원도 좀 보내주고 해가지고, 또 공부 잘하니까 사는 지역이 읍 지역이라 가지고 공부 잘하니까 거기 읍 사무소인가 읍 소재지에 무슨 모아놓고 공부도 막 학원 강사 잘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부도 막 시키고 하는데, 거기 탁 들어가가지고 성적이 쫙 올라가면서 의대에 탁 입학을 했어요. 이 친구 사주를, 그러니까 이 사람 친척,
친척 중에 좀, 뭡니까, 사업해가지고 좀 돈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묻는 게 이거예요. 자기 친척들 중에는 공부하는 애 하나도 없었는데, 걔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쟤한테 좀 투자해도 될까? 묻는 거예요. 투자해도 될까? 자기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투자해도 될까? 보니까, 얘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이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친구다. 그 다음에 뭐, 갈 수 있으면 의대 보내도 괜찮다. 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이런 것도 되게 능할 것이고, 되게 괜찮다. 이러니까,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물어요.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진짜 돈도 겨우 벌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어째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느냐부터 해서, 왜 이런 사주가 이런 집에 태어났느냐? 그런 것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막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투자하려면 투자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해라. 얘 잘 될 거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딱 뭡니까? 대학교 1학년 딱 되면서 한 달에 한 400, 500을 벌어요. 가외 해가지고. 가외에서 4, 500을 벌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자기 학교 다닐 때도 동네 주변 친구들 막 해가지고 다 같이 학교도 많이 보냈대요. 입학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과외를 해서 막 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그 친구하고 똑같은 사주가 이 친구보다 더 나쁜 환경, 더 안 좋은 환경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괴롭히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신 게 방해한 거였죠. 병원비를 워낙 많이 썼으니까. 그 방해하는 그게 싹 돌아가시면서 사라지면서 이제 아버지도 집중하고 부모님도 집중하고 친척들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니까 집중해주고 해서 탁 한 단계를 뛰어넘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잘 사는데 이 친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주가 아직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어떻더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뭐랍니까 아주 어렵게 있다가 이제 대학 탁 들어가니까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해가지고 자기의 이 실력이 확 드러나던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사주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그 사주가 빛을 볼 텐데, 그게 언젠가냐는 거죠, 언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의지라는 거다, 의지. 얘가 공부할 의지가 있고, 뭘 해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어떻다? 그냥 묻혀서 안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안 튀어나올 수도. 그냥 흙 속에 묻힌 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굴해내고 더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더 좋은 일을 하고 그게 또 이 명리학을 하는 그거죠. 실제로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막 노력했지만 이분이 진짜 학비도 대주고 그죠? 지금 서울에 집도 사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얘가 더 잘 되죠. 그러면서 남들은 되게 어렵게 알바하는데 지는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이제 본가 들어가면 바빠서 알바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용돈 더 많이 주고, 그죠? 나중에 타면은 병원도 차려주게 해놓고, 근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 사주대로 다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는 걸 많이 봤는데, 못 보셨다는 분이 워낙 많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는 이유는 일단 자기 의지가 없어서 그렇고, 의지를 꺾는 주변 세력이 많아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의 사주를 다 보는 그런 형태로 제가 말씀드려 보려면은 지금 진짜 사주원국 자체 그 사람이 별일 없이 살고 있어도 사주원국 자체가 대단하면 그 포텐셜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응원해주고 이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하라 해줘서 뭔가 하게 해서 그 사람이 튀어나오게 사회로 자기 실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감정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길어져가지고 끝을 못 내겠네요, 그죠? 일단 그렇고 앞에 제가 이 오운육기로 당락을 설명드렸는데 질문이 우측에 있는 대일주가 채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운이 와야 하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왜 잘못됐습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계속 경쟁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하고 계속 경쟁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제 그때 기억으로는 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밀린 거죠, 운에서. 그죠?
기본적으로 합격운에서 그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합격운에서 합격을 하는데 경쟁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경쟁에서는. 그리고 그 앞에 언젠가 또 말씀드렸을 텐데 학교를 그냥 입학하는 것과 그것도 공채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과 면접을 봐서 면접의 점수가 반영돼서 들어가는 거 경력직 같은 거나 아니면 면접 점수가 반영되는 학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달라요. 자주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면접자나 안 그러면 지금 채용하는 채용권자의 사주하고 운하고도 맞춰봐야 할 그럴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자기가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원에서 자기를 뽑는데 정권을 가진 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사주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라는 거는 생일만 알면 되기 때문에 생일을 들고 와서 봐요. 이 사람 밑에 그 사람이 뽑아서 자기 밑에 학생으로 두고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입학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박사과정 들어가서 고생만 하고 자기 하나로 못할 테니까 그런 형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하나하나 다 맞춰보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맞춰보고 사는 거는 저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취업할지 내가 지금 박사과정 들어가서 나는 이걸 몇 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교수가 실제로 지금 전국의 대학원생들 중에서 교수가 깽판 쳐서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깽판 치는 교수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잘 알죠, 그죠? 교수가 깽판 쳐가지고 논문도 못 쓰고 졸업도 못 하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 30%는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대학원생에. 그죠? 전체 대학원생의 3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가 대학원 다닌다고 하면 실제로 교수한테 밑비든지 어떻게 돼가지고 논문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그러니까 논문 거의 한 논문 90% 만들어 놓고는 자기 더 좋은 대학교 간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안 그러면 해외로 가버리거나 교수 그만둬버리고 지도교수 바꿔야 되는 그런 분 많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수 바꾸면 또 다른 교수가 처음부터 다 다시 해버리면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러니까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윤석열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국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윤석열이 경진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정확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봅시다. 혹시 시간 되시면 외국에 나가는 게 남녀의 음양과 대운의 음양에 어떤 변화를 끼치는지, 남녀의 음양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대운의 음양도 뒤바뀌며, 남녀의 음양의 변화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대운의 음양은 변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수기, 유럽, 아프리카 금기, 동아시아 목기, 동남아 화기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주를 제가 보기에 5만 명 이하로 본 사람이에요. 5만 명 이하. 아니면 5만 명 이하를 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5만 명 이하를 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돼 있죠. 미국, 그러니까 북미죠. 북미, 남미. 북미 안에는 미국, 캐나다고, 남미, 그죠? 이거를 여기서 지금 수기, 그죠? 그리고 유럽을 이게 금기, 그리고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게 지금 한국하고, 그죠?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겠죠? 이런 데를 목기. 그리고 이게 동남아를 화기.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기초,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 사람들은 1989년 때부터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해외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해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 이전에, 89년 이전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간 거는, 하와이, 일본, 그죠? 하와이, 일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하와이,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독일이에요. 그죠? 하와이는 도망간 거고, 일본은 징용 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사실은 뭐 갔다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 쪽에서 많이 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베트남은 전쟁 때문에 간 거죠. 전쟁 때문에 간 거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것도 거의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간 거잖아요. 사우디는 뭘로 갔다? 일하러 간 거고. 파병. 일하러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제대로 관찰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와이 가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가 있는 사람. 사우디, 독일 가 있는 사람. 이것만 제대로 관찰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고, 실제로 수, 금, 목, 화로 나누고, 그죠? 실제로 동북아시아를 이래서 목으로 둔 거죠. 그죠? 시작으로 둔 거예요, 시작으로. 근데 사실은 어떻다? 얘가 화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목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얘가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관찰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그 초등생들이나 이렇게 중등 아니면 중등. 그러니까 사주를 못 본 사람들이나 읽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대운의 음양의 반대로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나라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곳과 내 대운은 같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지구 반대편의 개념. 그럼 반대편의 개념이 어디 됩니까? 북미, 유럽이 반대편의 개념이잖아요. 얘는 같은 데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으로 읽는 거예요. 물론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저처럼 디테일하게 잘라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그냥 음양의 변화만 처음에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양의 변화만. 그러면 오행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이제 간지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보죠. 아, 내가 지금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이 목기가 많으니까 수가 많은 지역에 가면 난 좋겠다 해가지고 뜨겁다고 수가 많은 지역에 보냈는데 그거 가서 애들 마약하고 난리 나는 애들 전부 다 뭐다? 뜨거운 애들이에요. 뜨거운 애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운도 제대로 못 읽고 한국에서 기운을 제대로 읽어서 그죠? 그거는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수라고 보내놓은 거 어떻게 된다? 화인 애들은 가보고 화인 애들은 어떻게 된다?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말 이게 초등생 중등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사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외를 보는 사람이 있고 12신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12신살로.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 맞아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 맞습니다. 왜 잘 맞냐면 그래도 그거는 간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보다는 잘 맞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도 잘 맞는 이유는 12신사를 보는 게 그래도 잘 맞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자가 최소 그러니까 이게 4개 중에서 2개는 맞을 수 있잖아요. 두 개와 대비해서 보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맞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정반대로. 그렇죠? 한국이 더 좋은데 한국이 지한테 순데 그죠? 화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읽는 건 뭐다? 사주에서 초짜라는 짓.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뭐야, 저도 이 방향을 잡는 게 한 2000년 초반에 방향 잡은 거예요. 이 방향을. 2000년 초반에. 제가 그걸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벤처 기업을 할 때인데, 벤처 기업 맨날 밤새거든요. 그 저녁 맨날 밤새니까, 낮에 어디 가서 뭐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잠이 거의 없으니까, 오전에 잠시 눈 붙이고 막 하다가, 직원들은 자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시간, 뭐, 자고 나오고 하는 시간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대체적으로 주로 저녁에 한 8시, 9시 정도 되면 회의를 하고 또 밤새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 10시, 11시까지.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낮에 할 일이 없는데, 그때 2시에 야구를 했어요, 야구. 평일에 2시에 야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부산에 있으면 사중 야구장을 가고 서울에 있으면은 잠실 야구장을 가가지고 막 보는데, 특히 부산에 이 야구장 갔는데 2시부터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때 롯데가 맨날 꼴찌할 때거든요. 저는 부산이니까 롯데일 거잖아요. 맨날 꼴찌할 때인데 응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응원하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널널하게 3루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보는데 1루 쪽에서 죽으라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치어리더도 아마 없었어요. 저끼리 붙이고 응원단 해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들은 정말 백수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그러니까 관객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보면 그쪽에서 맥주 마시고 하다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맥주 나눠주고 그래요. 캔 나눠주고. 그래서 백수들한테는 얻어먹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니까, 아이, 돈 안 받는다고, 자기가, 저기 누가 쏜 거라고 하면서 그냥 줘요. 그래서 몇 번 얻어먹고, 미안해서 저도 이게, 맥주 캔을 20개 딱 사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술을 한잔 하러 갔는데, 직업들이 어떻더라?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뭐 간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죠? 선생님도 있어요. 이분은 저녁 경기만 오다가 막 그런데,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직업도 좋고 바쁘게 일을 해야지 왜 이런 데 와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막 떠들고 놀고 밤까지, 낮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떠들고 노는 게 더 낫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밤이 바뀐 사람이에요. 낮밤이 바뀐 사람들. 이 중에 변호사라는 친구하고 제가 미국 일을 했는데, 얘가 미국을 가니까 어떻게 된다? 파릇파릇해요. 낮에. 멍해가지고 응원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낮에 파릇파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하나씩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보내고, 그 다음에 유학 가 있는 친구들 관찰하고 하니까 어떻더라? 제가 말씀드린 음양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3만 명 이상 관찰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에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망한 사람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그 밑에 질문에 답을 하신 게, 이 기운이 십신, 상관없습니다, 십신. 음양만 변합니다, 음양만 변합니다. 딱 음양만 변합니다. 그리고, 봅시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진도를 빨리 안 뺍니다. 지금 진도 못 따라오시는 진도를 빨리 안 빼고,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연월일시 4개의 기둥에서 과거 평균 수명이 44일 정도일 때의 경우 연주, 월주 정도만 고려하면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40년은 4등분해서 각 주에 약 10년씩 나눠보면 안 되는가요? 저는 이렇게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본인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는 눈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식으로 계속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눈이 생기신다면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타당하긴 해요. 모든 걸 사주에서는 하루도 근무요일로 나누잖아요. 하루도. 그죠?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나누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겠죠. 불가능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눈을 기르시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끝났고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세종대왕 봅시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 사주를 다 보려고 조선왕조실록을 거기 있는 그 생년월일 다 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세종이 22년 동안 10남매를 낳았답니다. 22년 동안 10남매. 사실은 이건 한 왕비한테서, 중전한테서 놓은 거고, 한 왕비한테 놓은 거 더 많이 낳았죠. 엄청나게 많이 낳았죠. 실제 세종이라는 사람이 요즘 성군이고, 막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세종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왕권 강화였죠. 왕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자식 많이 놓고, 그죠? 자식 많이 놓고, 기존에 있는 관료들이 너희 실력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장령칠 같이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리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관료는 흔들고, 자식 많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노비도 강화했죠, 노비도. 사실은 노비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시, 국력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노비도 강화시켰죠. 왜냐면 관 자체가 뭐다? 정부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데 요즘 대개 세종이 그러니까 한글 만들고 이런 거는 대단한 게 맞지만 실제 이런 차원에서도 보면 그냥 왕이 할 일을 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세종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칭송할 정도는 아니다. 칭송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링컨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링컨 정도는 아니다. 그 링컨을 미국에서 평가하시는 그분이 어디 프린스턴이었나? 하여튼 그분이 링컨을 막 대단한 평가하니까 링컨이 한 거는 그냥 노비 해방시키고 노비를 해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뭘 했다? 세금을 많이 받게 했다. 노비들은 세금을 안 냈다네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노비가 인구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세금 내게 만든 것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와 비슷한 거겠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평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서부 시대 제대로 뭡니까 이거 인구도 안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농장하는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고 막 그런 시대에 노비를 해방 탁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왜냐하면 인구에 잡히니까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더라? 더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새로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물론 지금 해자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간다고 거의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늘릴 데가 없으니까 지금 해외 이민을 받자. 안 그러면은 결혼 같은 걸 장려하자.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후배가 올해 나이가 올해 46이거든요. 46된 후배가
진짜 그 외국인 그 결혼을 했어요. 예. 정확하게 나라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바빠서 그때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을 못 가고 붙였는데 나중에 이게 사진 대신 갔던 붙인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신부가 좀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한국 분이실 줄 알았는데 한국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거야 하니까 진짜 그렇게 결혼했다고. 예,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도 많지만 이제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하겠죠. 보편화되어 가기. 그런 부분을 링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세종은 노비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거고, 일단 그런 거고,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왕비하고 금실이 꿀이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년 동안 애를 낳다니 생식 능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서 사주명리학적으로 해석이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실록에서 찾았는데, 세종은 뭐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정축, 갑진, 갑진, 임진. 이 제가 말씀드렸죠, 임진. 임진이고, 그죠? 이게 세종. 그 다음에 왕비. 왕비는 소현왕후는 을해. 그러니까 을해, 을류, 기미. 예, 그래서 사주가 저기 맞다면 왠지 세종대왕은 이 질문하신 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애를 신남매나 낳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냉하죠? 그죠? 음이 강하죠, 그죠? 그죠? 음이 강하죠? 그 다음에 임진이죠? 진진, 이분은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방향 자체가.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10명을 낳았는데 1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태어난 해나 아니면 임신한 걸 막 찾아보면 실제로 어떨 것이다? 신월은 잘 모르겠지만 자월이나 신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세운, 월운, 일운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분도 충분히 받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김이죠. 사실은 죄송한데 애 놓는 게 가장 쉬웠을 수도 있는 분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애를 거의 10대부터 10대 중반부터 놓기 시작했을 거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을미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팔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가만 앉아서 애만 임신하고, 애 임신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안 아프겠죠? 그죠? 애 자체가 화기인 거예요. 여자분들한테는. 그리고 차가우면 애가 떨어지니까 화기인. 그러니까 임신하는 게 자기한테 제일 좋았던 거고. 그죠? 가장 쉬웠던 거고. 김이. 그죠? 그 다음에 음팔통에 가까우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분은 언제라도, 세종이 언제라도 오면 언제든지 가능하신 그런 형태. 하면 몸이 더 좋아지는 형태. 양기를 받으면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했다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은 둘이의 금수를 물었는데 실제로 금술 플러스 알파를 보면 이 알파는 뭐다? 임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왕비래도 후궁 주고 막 하는 거를 싫어해야 되는데 김이는 어떻다?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진의 뭐 갑진의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 왕비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세종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별로 안 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남기셔서 재밌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질문이 혹시 또 다른 질문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없네요. 예. 이것으로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일단 답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질문이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고 이해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뭐 이해 못하는 부분보다는 아직 여러분이 안 해보셔서 그런 부분이니까 의문을 자꾸 가지는 것보다 의문을 딱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냐면 런던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제가 찾아가려고 거기 런던에 자연사 박물관 분명히 저기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는데 밤에 제가 밤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자연사 박물관을 봤어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했냐면 그게 경관 조명을 해가지고 하얗게 조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고 다음날 왔는데 이게 이 길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자연사 박물관이고 여기가 뭐 국립박물관인가 이래요. 박물관. 저는 이쪽 편에서 쭉 와서 길을 건너서 여기를 일단 보고 분명히 바로 옆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제가 여기서 정원 같은 데가 있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옆에 보니까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한데 박물관이면 입구가 안 저런데 꼭 극장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진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딘지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이쪽으로 돌아가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돌았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여기 스케이트장인가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사 박물관 분명히 여기 있다는데 그래서 이 앞에 난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어디냐? 막 빨리 말하는데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서 또 돌았어요. 돌아서 이쪽 편에는 뭔가 사람들이 막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자연사 박물관 어디 물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된대요. 여기서 또 물었어. 이렇게 가면 된대. 결국은 이게 자연사 박물관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질문을 딱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공부해보시고 이제 실전도 해보시고 그런데도 안 맞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질문하세요. 그때 질문하시면 본인도 발전이 되고 그죠? 본인도 발전이 되고 질문의 수준도 좀 높아져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사주명리학의 진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음양, 오해, 간지 그거밖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적용 한번 해보면 돼요.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 안 하고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것보다 적용해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러면 아니겠지? 또 적용해보니까 아니겠지? 또 해보니까
아니네? 그럼 이제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